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제가 이번 주 통으로 휴가를 좀 가지려고 하다가 방송도 좀 쉬고요. 리프레시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한 이틀 차 쉬니까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하고 지금 뭐 시장에서도 다뤄드려야 할 이슈들이 좀 있고 정보들도 있는 것 같아서 방송을 좀 찍게 됐네요. 일단 오늘 뭐 8월 12일 방송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0.57% 상승 마감, 코스닥은 마이너스 1.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그 코스피로의 수급의 이동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 한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언급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미장도 그 다우랑 나스닥이 역전되는 현상이 한 하루 이틀만 이렇게 반짝 다우가 좀 좋았다가 죽는 흐름이 아니라 기술주들 위주로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 언택트에서 텍트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 다우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 우리 증시도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하루 이틀 반짝했다가 죽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때 당시에 제가 대형주 쪽으로 시장이 완전히 매기가 좀 쏠리게 되면 코스닥은 상당히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멘트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이런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뭐 제약바이오, 테마주 이쪽을 훨씬 선호하고 그쪽이 상승률이 높아야 우리가 또 수익을 내는데 재미가 좀 있죠. 그래도 저도 사실 손이 막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지도 않았고요. 다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앞서 나갈 수는 없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키 맞추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찾아올 장세였고, 그것을 누가 얼마나 빨리 캐치하고 얼마나 빠른 결단력으로 포트폴리오를 뭐 변경을 하느냐가 최근 장세에서는 상당히 저번 주 이번 주 이어지는 장세에서는 수익률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장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피는 제 개인적으로는 2500포인트를 찍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돼서 코스피가 한 2500 정도를 찍고 여기서 좀 많이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그때 가서 또 어느 정도 조정받던 코스닥이 힘을 좀 내주는, 이렇게 좀 우리가 너무 엇박자타지 않게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잘 좀 이해하면서 매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차트만 봐도 다우존스는 아직 상승 여력이 확실히 좀 많이 남아있죠. 3월 폭락이 나오기 전 상당 구간까지 좀 더 이 룸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차트의 유형을 띠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나스닥도 오늘이 어떤 추세의 하단에 왔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열리는 또 증시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툭 떨궈지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미국 선물은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방금 뭐 이제 제가 그어놓은 추세선 를 잘 지지해주고 마감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스닥도 장중에는 11선을 좀 이탈하면서 사실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 만약에 종가상 11선을 이탈 마감을 했다면 한 21선까지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하루 혹은 이틀 만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불안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 다행히 종가상은 11선 위로 좀 안착을 시켜놓고 끝이 났습니다. 보시면은 뭐 주식이라는 게 참 그렇죠. 올라갈 때는 너무나도 힘겨운데 떨어질 때는 정말 한순간이죠. 일단 뭐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우리 증시는 내일 모레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뭐 변곡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시장 뭐 시황 이 정도 하고 마치고요. 저희 리딩반 매매했던 거 좀 복귀하고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월요일 화요일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뭐 이제 큰 뭐 수익을 냈던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하락 추세를 보이던 종목이 이날 요 어떤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이 보여졌죠. 그리고 나서 쭉 이평선들을 아주 강하게 뚫고 상방으로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었고, 뚫어낸 다음에 이평선이 모여있는 구간에서 음봉으로 하나 정도 조정 나오고 다시 이렇게 양봉 뽑아내는 과정에 있었고요. 저희가 여기를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보시면 양봉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전일 이 음봉의 뭐 고가권 정도를 돌파를 하게 됐을 때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이 좀 들어갔고, 이때 당시에 뭐 프로그램 매수도 그렇고 상당히 시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전일에 여기 고점이죠. 전일에 고점을 돌파할 때 저희가 여기서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한 그 흐름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고 한 요정도 분봉이 더 뽑아진 다음에 그 다음날 갭이 한 1, 2% 혹은 2, 3% 정도 뜨는 그림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익절을 좀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매수가 들어가고 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종가가 좀 너무 좀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어떤 파악한 뭐 수급이나 그 힘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좀 낮게 종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시가가 좀 뜨긴 떴는데, 요 날이죠. 시가가 한 1.3% 정도 뜨긴 떴는데 오전에 잠깐 뭐 시가 떴다가 그냥 워낙 이제 종목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떤 뉴스나 호재가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시가가 뭐 한 1, 2% 이렇게 뜨게 되면 뜨고 가는 경우보다는 떴다가 좀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날 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이날 시가에 그냥 짧게 정리를 하고 나왔던 그런 매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는 오늘 접근이 좀 들어갔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제 관심 종목이 거의 다 대형주 위주로 좀 다시 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보유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좀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뭐 이제 관심 종목을 돌리면서 뽑아봤더니 또 대체로 또 대형주들이 바닥권에서 이쁘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LG전자가 장대 양봉을 하나 뽑아놨고요. 그 다음에 음봉 조정봉이 하나 나왔고, 오늘 장이 좀 이제 밀릴 때 요렇게 좀 돼 있었죠. 요렇게 음봉 양봉이 아니라 이음봉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요렇게 5일선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올라가 있지만. 그리고 LG전자 매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수를 보면서 매매를 한 거죠.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면서 장 초반에 하락을 이어갈 때는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요때 반등 살짝 나오는 거에서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최소한 좀 쌍바닥 만들어내고 돌릴 때 그때 접근하는 게 지수는 좀 더 안전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코스피도 하락 후에 잠깐 반등 나왔다가 추가 하락이 이루어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모습 보고 저희가 요 정도 타점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대형주 중에 하나 지금 지수의 어떤 그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제 돌려보다가 뭐 시간도 보시면은 지수가 바닥 찍고 돌려줄 때 이때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LG전자를요. 뭐 이제 기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기준봉이 세워지고 이음봉 5일선 매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지수를 이용한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매가 들어가서 LG전자라는 대형주를 하루 만에, 그것도 매수한 지 뭐 몇 시간 만에 뭐 한 5, 6% 정도 수익을 내고 일단 좀 챙겨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절반 정도 팔고 절반은 그냥 뭐 홀딩을 해봐도 괜찮은 상황인데, 일단 시장이 무조건 다시 코스피로 돌아오면, 오늘 뭐 이제 코스닥이 좀 조정을 과하게 보이는 모양새나 뭐 이제 수급 상황 같은 것들이 좀 양호했다면 다이렉트로 2500까지 가는 코스피의 그림을 좀 생각하면서 나머지 물량들도 좀 더 길게 홀딩 해볼 수 있었겠지만, 약간 조금 지금은 의심을 좀 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 애들은 팔고 안 오른 애들은 신규 매수하고 뭐 이런 전략으로 저는 좀 가는 게 좀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이렇게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상당히 좀 오래 들고 있었어요. 오래 들고 있었고, 얘가 이제 드론 관련주인데요. 요때 당시에 시세를 한번 내고, 얘가 시세를 한번 내고 이제 이렇게 죽는 흐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점 높여가면서 21선 타고 가는 모습, 그러다가 요 꼬리를 뺀 저항대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한 이 정도 때 돌파 후에 눌림 구간에서 이 정도 때 아마 매수가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생각처럼 흐름이 좀 이어지지 못했고요. 그 드론 테마라는 이슈가 좀 단발성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왔다가 그 차후에 이어지는 뭐 어떤 재료적으로 힘이 좀 많이 약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흘러갔고, 이때 당시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는 웬만해선 종목들이 61선을 잘 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일단 뭐 이때도 익절할 구간이 있었지만 좀 홀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얘가 뭐 이제 드론 쪽도 드론 테마이긴 하지만 뭐 VR, AR 쪽으로도 살짝 느낌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VR, AR 테마가 좀 형성이 되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생각처럼 흐르지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횡보 흐름 가져가다가 오늘 이제 시장이 꺾이면서 툭 하고 음봉이 떨어져서 일단은 저희가 손절 정리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61선 또 지지하고 돌아 나가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일단 이제 주요한 판단은 그런 겁니다. 내가 이 종목을 뭐 본전가가 올라오거나 익절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선택과, 손절을 하고 다른 탄력 좋은 종목으로 바로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선택 가운데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이냐, 효율적일 것이냐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바로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탄력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이시언 시스템이랑 뭐 제이시언 같은 경우는 한 7%? 8%인가 손절 정도 한 것 같고, 에스텍파마는 한 3, 4% 손절을 빠르게 그냥 쳐버리고 이제 LG전자를 들어간 거였거든요. 이 두 종목을 빠르게 제가 판단해서 손절을 치고 대형주 쪽으로 LG전자를 공략을 해서, 그러니까 이 종목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면 며칠 허송세월을 또 보내야 되겠죠. 만약에 뭐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근데 손절을 비록 했지만 바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을 또 내고 나왔고, 또 내일 모레 빠르게 좀 손실분을 만회한다면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졌고, 에스텍파마도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수익권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종목이지만, 그냥 얘도 그냥 짧게 일단은 여기서 돌아갔어야 되는데 추세를 살짝 깨는 모습이어서 얘도 그냥 정리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LG전자 익절하고 제이시언이랑 에스텍파마는 손절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그다음에 뭐 시장을 좀 잠깐 살펴볼까요? 최근에 뭐 가장 강했던 저번 주에는 이제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쪽이 가장 강했죠. 현대차 덕분에 뭐 수소차 쪽도 잠깐 수급이 좀 있었고요. 이쪽이 강했고 이번 주는 뭐 단연 5G 관련주들이 시장을 거의 이제 뭐 집어삼키다시피 하는 상황이었고요. 대장은 에이스테크랑 뭐 솔리드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고요. 최근 장세는 뭐 가는 놈들이 더 가는 뭐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그 공매도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공매도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좋은 점은 뭔가 상승을 할 때 생각보다 조정이 깊지 않고 상승이 좀 이루어진다는 점은 사실 뭐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동국 SNC나 뭐 공매도가 있다라면은 이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시세를 내기는 좀 힘들 거예요. 뭐 에스테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이 막 테마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테마가 아주 가볍게 움직이는 테마가 아닌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다 할 조정이 없이 계속해서 양봉을 뽑아내는 모습들은 사실상 뭐 공매도가 제한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황 덕분에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때는 조정 없이 편하게 좀 올라가니까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죠. 근데 자칫 가는 놈들이 계속 가니까 조급함에 어떤 그 고점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조정 없이 많이 올려놓고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도 최근에 종목들 돌려보시면 상당히 많이 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없이 간 애들은 떨어질 때도 조정 없이 깊게 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시장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뭐 어떤 현상에는 항상 무조건 장점만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장단점이 항상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5G 쪽은 한 거의 뭐 한 4일 동안 연속해서 보통 순환매가 한 섹터나 테마로 들어오면 2, 3일 정도 올랐다가 조정 들어오고 또 다른 섹터나 테마로 옮겨가고 이랬는데, 이번 5G 쪽은 생각보다 좀 그 길이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조정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여져요. 5G도 저번 주에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쪽도 뭐 영원할 것 같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지만 일단 좀 한 3, 4일 오르다가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처럼 어느 정도 오르면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좀 조정을 기다리고요. 이렇게 좀 잘 박자를 맞춰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월화 방송을 좀 쉬는 동안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수젠텍으로 인해서 좀 투심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실적 가지고 이제 상당히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뭐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참 사실 헷갈리잖아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놈의 시장 너무 어렵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8월 7일날 일요일날 올려드렸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호재가 나왔는데 급락이 나는 경우, 뭐 악재가 나왔는데 막 급등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막 반대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이해하실 때 뭔가 좀 그 뉴스 내용이나 그 호황제 디테일한 내용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면 조금 복잡합니다. 힘들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방송에서 올려드렸던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아주 간단하게 돈과 기대감인데, 이 기대감에 대해서 좀 어떤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호황제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젠텍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번 이제 실적 발표 때 뭐 작년이나 뭐 1분기에 비해서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결국은 또 이것 자체도 기대감이라는 거거든요. 수젠텍이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2분기 컨센서스가 매출이 1,520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1,188억 정도로 시장이 이 정도 매출은 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요 정도 매출을 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없어서 주가가 만약에 요 정도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이렇게 났다. 그럼 얘는 당연히 급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방금 말씀드린 컨센서스를 시장에서 기대를 했고 그 기대감으로 얘가 이만큼 급등을 했는데 실적이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6분의 1토막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진단키트들이 결국에는 오른 이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좀 투심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물론 하락하면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있었지만 차트들이 약간 좀 이제 무너지는 모양새에 있죠. 여기서 이제 각자의 어떤 기대한 것에 따른 실적 발표에 따라서 희비가 또 엇갈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다른 종목보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시즌의 실적 발표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즌 실적 발표 하나 이제 같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 이제 이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서치를 하는 곳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뭐 이제 증권사 이제 직원분들이나 저도 그렇고요. FN 가이드라는 곳에서 이제 좀 비싼 돈을 주고 리포트를 보는데, 굳이 뭐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FN 가이드 같은 전문적인 곳에서 이제 유료로 볼 필요가 굳이 없으시고요. 한경 컨센서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뭐 우리가 그냥 찾을 수 있는 리포트들은 거의 다 공짜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 내가 시젠이라는 기업의 리포트를 좀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시젠을 치시고 뭐 한 6개월 이렇게 기간 설정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최근에 각 증권사에서 시젠에 관해서 낸 리포트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제 하나금투의 선민정 연구원이랑 SK의 이달미 연구원, 이 두 분이 좀 유명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은 선민정 연구원 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젠에 대한 2분기 어떤 매출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77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2,557억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1,54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SK의 이달미 연구원을 보면 예상 매출액은 2,656억이고요. 예상 영업이익은 1,691억 정도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두 분의 이제 어떤 예상치를 좀 해석을 해보면, 시젠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일단 매출은 한 2,600억 정도 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은 한 뭐 1,600억 정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시젠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물론 나는 아주 장투로 볼 거야 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지금 뭐 3분기 4분기 좀 더 이렇게 어떤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음에 대한 뭐 믿음을 가지고 쭉 가지고 가시면 뭐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보유에 대한 어떤 큰 결정을 하실 분들은 이제 8월 14일까지가 이제 실적 시즌이 마감입니다. 이전에 아마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시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딱 시장에서 기대한 정도만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좀 너무 많이 올랐고 코스닥도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내가 완전히 이렇게 막 장투로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조금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놓고 뭐 실적 발표를 기다리시는 것도 어떤 뭐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즌이 여기서 좀 더 당연히 주가를 견인을 시키려면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와주는 게 좋겠죠. 뭐 매출이 뭐 한 3천억에 영업이익이 뭐 1,800억, 900억 요 정도, 12,000억 정도. 근데 예전에 그 어떤 기사 하나에서는 방금은 이제 애널들이 쓴 리포트였고요. 예전에 어떤 기사 하나에서는 이미 어떤 기대치도 3천억이 넘을 거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있어가지고 참 이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의 희비가 어떻게 될지 좀 상당히 정말 지금 시장에서는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수젠텍에 지금 조금 그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얘가 거의 뭐 이제 최근에 급등하기 전 가격대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한 3만원 구간대에서는 이 이상을 좀 깨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다만 얘가 다시 이제 주가를 좀 뭐 회복하려면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시 뭐 살아나든지 뭐 추가 뭐 이제 뭐 대규모 공급 개항 뭐 뉴스가 좀 나오든지 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나머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좀 이렇게 이제 대장주인 시젠의 주가의 향방에 따라 조금 이제 투심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좀 분위기 보면서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아까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장세가 당분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코스피는 한 2,500까지는 찍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대형주들이 강할 수 있어 보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관주임 종목을 좀 오랜만에 저도 좀 뽑아놨습니다. 삼성전자도 자리를 조금 잡아가는 느낌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2,000 여기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되겠죠? 82,500원 정도. 여기를 일단은 돌파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이 저라면 121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신규 접근에 대한 생각은 해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LG전자는 뭐 저희 아까 매매한 거 말씀드렸고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보여지고 LG 디스플레이도 여기 가격대 있죠. 13,000 뭐 한 300원 정도 350원 정도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위로 룸이 상당히 많이 남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괜찮아 보이고요. 삼성 SDS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서 탄력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지켜본 다음에 뭔가 좀 탄력이 붙으면 그때 가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제철도 보시면 요 가격대를 싹 넘어서고 여기 고점 구간을 좀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면 요렇게 위로 룸이 상당히 열려 있죠. 포스코도 나쁘지 않습니다. 둘 다 뭐 비슷한 테마라 그런지 차트의 모양새도 좀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는 뭐 너무 많이 좀 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지금 접근하기는 부담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어서 이쪽은 조정을 조금 기다려 보려고 하고요. 왜냐면 뭐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타점이 조금 잘못돼서 물려도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고 반등을 나오는 데 있어서 기간적으로 좀 답답한 면이 없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타점이 잘못 잡혀서 물리게 되면 상당히 기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매수 타점이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눈에 들어오는 섹터가 화장품 쪽입니다. 화장품 섹터도 뭐 코스닥 종목들 말고 지금 대형주 쪽에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변동성은 조금 더 적지만 뭐 아모레지도 막 121선을 돌파해 놓고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눈에 좀 들어옵니다. 이렇게 세 종목. 그 다음에 뭐 한국전력도 최근에 3.5조짜리 공급,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 공급 계약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 한국전력이 10% 가까이 오르는 거 참 오랜만에 봅니다. 얘도 121선 지금 돌파한 다음에 안착 시도 중이고요. 요렇게 양봉 하나가 뜬다면 얘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현대 위아나 뭐 현대 모비스 당연히 뭐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법 개정 뭐 이제 관련해 가지고 삼성생명이 뭐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뭐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얘도 지금 대형주들 차트들 돌려보시면 거의 좀 비슷합니다. 121선 아래에서 빌빌대고 있다가 갓 이제 121선을 돌파하고 올라오는 종목들, 그러면서 워낙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오죠.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요. 삼성생명은 아무튼 그런 이슈로 좀 올라왔고, 이마트가 삼성생명 지분을 한 1조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뭐 이제 올라온 것도 있는데, 꼭 삼성생명 때문에 이마트가 뭐 반등을 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뭐 장마철 피해 때문에 뭐 이제 신선식품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뭐 그런 부분도 조금 뭐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도 가격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이제 증권주랑 은행주들이 괜찮죠.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는 뭐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 완전히 뭐 바닥권은 아니지만 충분히 볼만하다는 생각이고요. 미래에셋태우는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요렇게 두 종목 정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놀자주랑 뭐 면세점, 카지노 관련주들도 눈에 들어오네요. 얘네들도 이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슬슬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우리 국민들의 감각이 조금씩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가 아무리 는다고 해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쪽도 관심을 레저 이쪽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파라다이스, 뭐 강원랜드 이제 막 고개 들기 시작했고요. CJCGV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악화될 게 있나? 그렇다면 앞으로는 좋아질 것밖에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텍트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텔신라도 괜찮고요. 네,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다 지금 대형주들의 차트적인 위치 보시면 거의 다 121선 바닥에서 놀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뽑아 나와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는 지금 관심 가는 게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요. 그 다음에 건설주도 괜찮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요렇게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관심 종목을 나름대로 대형주 쪽에서 좀 뽑아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접근 전략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